네, 우리가 뉴스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하루만 미리 알 수 있다면요, 내일 신문을 볼 수 있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미리 보고 전략 세우는, 관심지도 알아보는 시간, 유강희의 이프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름철에 전력난이 올 수 있다는 이슈인데요.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의 전력난이 최근에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예, 상황은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탈탄소 정책에 맞춰서 이제 친환경 발전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미국 역시도 이제 친환경 발전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했던 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그런 발전 방법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대부분 이제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이제 건설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예상보다 친환경 발전 건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텍사스에서 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냉방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정전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의 전력도 그렇지만 사실 텍사스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거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네, 일시적으로 네. 그 가동이 중단됐던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삼성전자나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공급망들이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전력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파급 효과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은 전력 시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시장이 좀 민간 시장이 조금 주도를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텍사스는 좀 더 민간 시장이 주도를 하는 시장인데, 말씀하셨지만 2021년 2월 때 이제 한파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전기요금이 200배 이상 폭등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블랙아웃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오스틴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랑 그다음에 인피니언의 그 차량 반도체 공장이 이제 가동을 중지를 하게 되면서 그때 손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한번 공장이 정지가 되게 되면은 손해액도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전 상태가 발생을 해서 21년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망에도 물론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텍사스에서 이제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만약에 원유를 생산해야 되는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을 해서 원유 생산이 조금 차질의 지연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원유 가격이 좀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 요인,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이제 친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게 빨리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만 그런 건가?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우리도 몇 년 전에 약간 블랙아웃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그런 걱정들 좀 덜 하는데요.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유연탄을 수출하는 거를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 역시도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에 필요한 유연탄 그 양 대비해서 한 70% 정도만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월에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호기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게 한 3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지난해 전력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렇게 전력난, 국내에서도 전력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뉴스는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관점은 어떤 기업이나 섹터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거긴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가 한국전력이잖아요. 근데 한전은 지금 가격을 못 올리면서 엄청나게 적자가 크면서 노이즈가 많아요. 한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2년에만 지금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이 12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나 유연탄 가격들이 지금 100% 이상 거의 한 2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이제 59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원료비 부담들 때문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0년 말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고 21년 4분기에 이제 킬로와트당에서 한 3원 정도 인상을 한 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소폭에 그치거나 혹은 좀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지금은 뭐 여러 정황상 타이밍은 관심권은 아직 아닙니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을 좀 허용하는 범위로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뭐 풍력 이런 쪽은 효율이나 태양광이나 어렵지만 원전은 지금 또 새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 의지도 있어서요. 원전 가능성은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전력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원전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새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게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원전 구입량이 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좀 슈팅을 많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좀 전력난이 만약에 뭐 이슈화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으로 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뭐 관심주는 안 알려주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원전 관련된 것들이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보다는 뭐 섹터가 갈 때 보통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섹터로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종목 이야기는 좀 종목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또 종목이 그동안 이제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움직이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한신기계, 우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원전 관련주 주목해 보자는 거고요. 전력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 말고 또 주목해 볼 쪽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요금을 인상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관련주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전력망에 ICT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실시간 소통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언제 전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좀 전기요금이 저렴한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력 수요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예비 전력을 추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발전을 하게 됐을 때
화력 발전처럼 좀 원하는 시기에 발전을 하면 좋은데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전된 그 전력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장치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생산과 그 다음에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그 시장을 좀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50억 달러 규모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에는 한 8,700억 정도 달러로 2017년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파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스마트 그리드. 오늘은 이제 관련된 섹터에 관한 얘기랑 이 관심 종목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예, 원전 주목해봐라, 스마트 그리드 보자.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이랑 상의하셔서 다음번 오실 때는 그래도 지금 사라는 종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좋게 보시는 종목을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장을 했었고요. 5월 달에 이제 보호 예수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좀 관심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나 이슈를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좋겠다. 그 가운데서도 좀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개 언급해 주시면 거의 강요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슈 뉴스 미리 보기 유강희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